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키TV 이승준 원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SAT 5월 시험 취소 특별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AP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컬리지 보드 3월 16일 발표에서는 AP 시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발표에서는 시험 범위 교정,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몇 가지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3월 16일 이후 AP 2020년 시험 등록자 대략 한 18,000명들에게 45분간 집에서 온라인으로 FRQ 형태의 시험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컬리지 보드는 자신들의 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가지 확정된 내용을 오늘 3월 20일이죠.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내용들, 발표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내용을 3월 20일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5분짜리 FRQ 테스트로 온라인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한 범위는 3월 달까지의 내용으로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대략 한 전체 범위에서 한 70에서 80% 범위 내용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고려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범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4월 3일을 통해서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뭐 수작업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학들에게 이 짧은 AP 시험에 대한 점수가 크레딧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자신들이 온라인 시험이 첫 번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또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컬리지 보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좀 내놓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근데 과연 이런 방안들이 최선이었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학생들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정리한 내용들을 좀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안정성이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의 시스템이 과연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온전히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답안을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기술적 형태의 문제가 예비 실험도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컬리지 보드는 이미 AP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이나 아니면 AP 캡스톤의 경우 이런 시험들에 대한 답안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좀 고려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송출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대안이 45분짜리 FRQ 시험이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름방학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보는 시험, 치팅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미국적 사고로 본다고 하면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뭐 중국 뭐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온라인 형태의 시험에서는 조금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상식이 없거나 뭐 지식이 없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보다도 좀 그런 환경적인 것에서 누구나 쉽게 조금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컬리지 보드가 자신들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안전하게 좀 문제없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온전하게 시험으로부터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솔직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시험의 형태가 정확하게 아이들의 실력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성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줄어든 시험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난이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5번 FRQ라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그 점수와 능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험의 난이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뭐 예상 범위와 스타일을 다 알려주긴 하겠지만 분명히 45분이라는 FRQ 문제에서 학생들의 실력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시험을 볼 때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적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뭐 대학을 다닐 때 뭐 오픈북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시험들이 더 오히려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5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시험도 FRQ 한 문제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절대 이것이 쉬운 시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학생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언급이 적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시험에 대한 연기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시험의 연기와 더불어서 그냥 동일한 시험 스타일로 시험을 보는 것들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분명히 고려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같은 경우는 4월 6일부터 정상적인 학교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꾸준히 수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뭐 가정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걱정, 의문은 들긴 합니다. 지역 전문가와 꾸준히 뭐 컬리지 보드가 협의를 하겠지만, 만약 한국이 또 저희 뭐 한국에 있는 인터내셔널과 여기 있는 학생들이 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장소도 학교로 보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가능 뭐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뭐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뭐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요청하기를 FRQ 중심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표는 4월 3일 날 자신들의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공개를 할 예정이긴 하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당국의 뭐 학교에서의 어떤 그 시험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가 있겠지만, 학생들은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좀 더 난이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AP 시험 변경에 따르는 또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유럽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온라인 시험, 45분 시험이 거의 확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특히 또 국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조금의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험이 어떻게 변경되든지 간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해오던 스피드와 내용 정리의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는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점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을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가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꼭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공부를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과목에도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다른 시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나의 어떤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내용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뭐랄까요, 정답 같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일단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음 과목, 다음 시험 여러 가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확한 공지와 어떤 발표들이 있기 전까지는 꼼수를 생각하지 말고 실력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런저런 내용이 흔들리지 않게 정말 정확한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꼭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3일이죠. 이제 그때 다시 한 번 더 추가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